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중국사에서 화북과 중어는 여러 용례에서 여러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잡기가 까다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인 입장에서 서로 교차해서 사용해도 의미 전달에 이상이 없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각각의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정리해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화북과 중언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황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웨이수이강, 위수가 흐르고요. 그 밑에 질령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질령산맥도 중국의 남과 북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산맥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황하편에서 관중분지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던 그 산맥입니다. 그 옆에는 질령산맥의 지맥인 보구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광활한 화북평원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화북평원 남쪽에 동백산맥이 있는데요. 이 동백산맥에서 회수가 발원합니다. 하남성이죠. 회수도 다음 시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이렇게 흐르다가 밑에 장강과 합쳐져서 바다로 빠져나가죠. 지금은 회수가 장강과 합쳐지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회수가 독자적으로 황해로 빠져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령산맥과 옛날에 황해로 빠져나가던 시절에 회수를 합친 가상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이름이 질령회수선인데요. 중국말로는 칠링화이허선이라고 합니다. 중국 지리와 기후를 나눌 때 그 기준을 질령회수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령회수선을 기준으로 그 북쪽을 회수이북이라는 뜻으로 회북, 남쪽을 회수이남이라는 뜻으로 회남이라고 하는데 둘의 기후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남쪽의 귤이 회수를 넘어가면 탱자가 된다라는 바로 그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단순히 남과 북으로만 나누면 질령회수선을 기준으로 북쪽을 화북, 남쪽을 화남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화북과 화남 사이에 화중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화동이라는 개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화북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통적인 의미에서 화북은 북경과 천진을 포함한 하북성, 그리고 황하 이남의 하남성, 그리고 산동성, 태행산맥과 진진대엽곡 사이의 산서성, 그리고 섬서성 중에서 관중분지, 관중지역까지를 화북이라고 합니다. 이 5개 지역을 화북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5개 지역에서 고대의 중국 문명이 태동하고 정치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의미에서 화북이라는 용어는 중국 중심의 생각, 즉 중화사상이 어느 정도 들어간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고대 국가 중에서 거의 전부가 화북의 터를 잡았습니다. 하상주나라의 진나라, 한나라까지 다 화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중화사상이 들어간 또 다른 용어가 바로 중원입니다. 중원은 말 그대로 중심 중에서도 근원이라는 뜻이죠. 즉 지리의 개념을 바탕에 깔고 거기에다가 화북보다 좀 더 중화사상을 짙게 배워놓은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원이라는 말은 주나라 시기에 이미 사용하던 오래된 용어이고요. 반면에 화북은 20세기 들어서 중국 지리학자 장샹원이 질령회수선을 제시하면서 정립한 개념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화북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정립한 인물이 장샹원이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위키백과에서 중원을 설명한 그림인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황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진진대엽곡이고요. 여기가 산서성입니다. 그리고 황하 밑에 하남성이죠.
낙양과 정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성이 중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산서성의 일부, 또 하북성의 일부, 산동성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관중지방인데요. 대략 요쯤 되겠죠. 제가 중국 관련해서 여러 책들을 읽어봤지만 관중은 때에 따라 중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리를 중심으로 보면 관중은 분지로 화북평원과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중을 중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요. 반대로 지리에다가 고대 황하 문명권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면 주나라가 서주 시대에 관중을 수도로 했으니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제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리에 좀 더 무게를 둬서 관중은 중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온 쪽이긴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을 끝까지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화북과 중원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사용되는 반면에 지리적인 관점에서도 화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언제 쓰냐면 바로 화북평원이라는 용어에서 화북이라는 말을 쓰죠. 화북평원은 크게 보면 연산산맥 남쪽부터 태행산맥을 따라 내려와서 보구산맥, 동백산맥, 대별산맥까지 그 동쪽을 다 화북평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회수 이남은 화중평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강 하류 쪽은 양자평원 또는 장강 중하류 평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지리적으로 평원을 부를 때 화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요. 반대로 지리적인 관점에서 화북을 좀 더 좁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6개의 지리대구를 나눠놓은 겁니다. 보시면 위키백과에서 중국의 6대 지리대구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구분이 약간 다른데요. 저는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화북지구를 어떻게 나눴냐 하면 북경과 천진을 포함한 하북성, 산서성,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 이렇게 봤습니다. 단순하죠. 위에서 봤던 화북에서 어떤 게 빠졌냐 하면 하남성과 산동성의 섬서성 중에서 관중지방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내몽골 자치구가 들어왔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국 지리대구의 구분에서는 중국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중화사상을 걷어내고 화북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지리나 기후, 인구분포 등 사회과학적으로만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내몽골 자치구를 화북에 넣었다는 게 그 증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화북에서 중국 지리대구가 구분하는 화북의 개념에는 중화사상이 빠졌다. 그래서 하남과 산동, 관중이 빠지고 대신 내몽골 자치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리대구도 간략히 보면요. 화북지구 동쪽에 동북지구가 있고요. 동북 삼성이죠. 그 남쪽에 화동지구, 중남지구, 서남지구, 서북지구 이렇게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화북에 있는 성 이름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화북에는 하북성, 허베이성, 그리고 허난성, 하남성이죠. 산동성, 산둥성, 산시성, 산서성, 그리고 산시성, 섬서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북성이야 황하의 북쪽에 있으니까 하북성이고 하남성도 황하의 남쪽에 있어서 산동성은 태행산맥 동쪽에 있어서 산서성은 태행산맥 서쪽에 있어서 이렇게 불린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거 지우고 이 섬서성 같은 경우에는 섬의 서쪽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섬이 어디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섬이 어디냐면 황하, 특히 황하 하류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 황하 상류의 말미에 산문엽댐을 건설했는데 그곳을 산문엽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문엽시 안에 섬주구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그 기준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진 지역 대략 이쯤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를 섬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섬현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섬서가 되었습니다. 챗 GPT를 검색해 보면 비공식적으로 섬서라는 말이 쓰이다가 명나라 시기에 공식적으로 행정구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산서성이나 섬서성이나 둘 다 산시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죠. 물론 성조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북과 중원의 용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치적인 관점과 지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